정치, 하씨, 666.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게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도 좀 일맥상통하겠죠?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를 원하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제 예상, 생각,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이 가장 큽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편이에요. 사실 기본소득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한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예산이라는 것,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듯이 무슨 데이터세라든지 기타 등등 신설하는 세금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게 절대적인 양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하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줄 때 하고, 차이를 느끼셨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국민 다 주는 게 좋아요. 낙인을 없앨 수 있어요. 88%를 준다는 결정이 나고 나서도, 이런 TV 같은 거 보면, 방송 같은 거 보면 88% 위야, 아래야,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 걸로 농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88%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60%, 50%, 70% 선에 머문다 하면, 그렇게 농담 못 해요. 기분 나쁘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낙인이 생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두텁게 할 수는 없지만, 두텁게 한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낙인을 줄일 수 있어요. 동시에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언택트 시대는 상당 기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그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보다 현명한 방향 잡는 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잖아요. 소상공인들 경제 지금 난리 났다는데, 일단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총알을 줘야지. 전부 다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 어디가 쓸 거 다 써요. 그래서 경제를 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근데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진보적인 경제학자도 계시더라고요. 건국대학교 최백운 교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거잖아요. 경제활동, 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다 나눠주면 좋은 거잖아요. 낙인감도 없애고.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그 와중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면 돼요. 사회복지를, 현대사회는 사회복지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대폭 축소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전생에 걸쳐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사회의 이제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사회복지 예산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본소득을 한다 해서 사회복지가 훅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로
이렇게 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밸런스가 불균형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위주로. 대도시도 아니야. 지금은 이제 무조건 수도권 위주야. 수도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너무너무 피부로 실감하고 있어요. 15년 정도 미국 살다가 2012년에 한국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어. 수도권에 만들어진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 그리고 강남 일대. 와, 미국보다 더 좋아. 주거 환경이나, 대중교통이나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이건 없는 게 없고, 정말. 전 진짜 그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몇 군데 다니면서 두 번째로 놀랐어요. 15년 전과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무슨 이를테면 그런 거지. 어디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를 가보니까 와, 정말 그 옛날 건물 그대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로만 조성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도로를 뚫는다든지 대도시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왜 잘 돼 있냐면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제가 양주 살면서 제가 만약에 양주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결정권자다 하면 어떻게든지 여기도 좋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 인지상정인 거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나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한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건 성남시장일 때도 우리가 봤고 경기도지사인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의 불균형,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심각한 이 불균형 문제를,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그 대장동 사태가 저는 잘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도 지금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국민의힘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부동산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고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모든 대통령이든지 어떤 정부든지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그 공약은 다 그거야. 정책 다 그랬어. 그냥 때려 짓는 거야. 땅 만들어서 거기에 몇만 호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좋아. 짓는 것까지 좋아. 근데 이번 대장동 건을 보니까 그 짓는 것에서, 짓는 그러한 정책의 과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불로소득을 가져갔던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50억 같은 경우도 그게 돈도 아닌 거지. 뇌물 정도 그냥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일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냥 이 아파트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 그 50억이라는 돈을 포함한,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들은 전부 결국은 국민들의 가계소득이 아니지, 가계 빚이지, 부채, 가계 부채.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거니까 가계 부채로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이제 수사를 곧 하고 있고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제 생각에는 마음 먹고 그 개발, 공공개발을 위주로 철저하게 주택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 같고, 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정치권들과의 그 커넥션 같은 경우도 아예 싹을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어떻게 가? 그 이득을 국민들이 보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불로소득을 그렇게 해먹으니까 그 돈들이 다 반영이 된 거야,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파트 무슨 30 몇 평짜리가 40억이고 무슨 10억이고 20억. 야,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건을 보니까 어렴풋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뭐 느끼는 게 없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아마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기득권들, 개발업자와 일부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굳건한 커넥션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줄 것 같고, 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 이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매우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